안녕하세요. 자병 역설학원 기초부터 창업까지 창업반 정규 과정 강좌입니다. 교재는 자벽 명리정요 창업반 강의 노트 1권이며 1권에서는 명리학의 공통 기초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8강 24절기와 70이 후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세 개의 절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그다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절기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사주는 음력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음력도 양력도 아닌 절기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업에서 절기에 대한 기초 소양과 명리학에서 사용이 되는 12절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수업에 임하시면 됩니다. 5장 1절 24절기입니다. 우선 그 좌측의 1번을 먼저 읽어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주분,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와 하지 등 계절과 기후가 일치하는 분기점 등을 관찰하여 농사의 기준 시기를 정하기 위한 계절의 분기점이 절기이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자, 계절의 분기점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측의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내용일 텐데요. 그냥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 우주에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러한 모양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가운데 붉은 것이 태양이고요. 네 개의 녹색 원이 지구, 그리고 노란 점들은 달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보라색 타원형 있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바로 지구의 공전 궤도인데요. 공전 궤도 중 그 황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선 그 우주에서 그 지구를 바라봤을 때요. 지구가 태양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지구의 북반구를 기준한다면 이 위쪽에 있을 때요. 태양이 비치는 면적과 이 시간이 이 북반구에서는 그 시간이 면적이 적겠죠. 또 시간도 짧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즉 겨울이란 뜻이죠. 계절로는요. 자, 이러한 그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정점이 바로 동지가 되고요. 또 반대로 지구가 태양의 위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을 때는 태양으로부터 이 북반구는 받아들이는 빛의 양의 면적이 많을 거고요. 또 시간도 길어지겠죠. 자, 이것이 정점에 이른다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됩니다. 하지. 또 이 태양과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다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 혹은 추분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구가 이 태양을 공전하면서 태양의 조사량, 빛에 비춰지는 양과 빛이 비춰지는 시간,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을 역으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요. 태양의 높이, 고도각이죠. 고도각, 이것이 달라 보이겠죠. 이러한 태양의 고도각을 계산하여서 그 몇 도에 이르렀을 때 그 도수를 가지고 360도를 나누는 거죠. 그 도수를 가지고 그 구분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는요, 국립천문대에서 몇십 년치를 한꺼번에 발표를 하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편차, 오차가 생긴다면 수정하여 발표하고요. 이 절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요, 지구가 황도상에, 이제 황도죠.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 지구가 황도상에서 태양의 고도각을 계산하여 계절의 분기점을 나눈 것이 바로 절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들은 이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2번을 보면요. 24절기가 되는 것은 황도상 춘분점을 기준으로 360도를 15도씩 나눈 것이며 이것은 1년 360일을 15일씩 나눈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 원주율, 뭐 원주율이 아니라 이 원은 그 360도죠. 그런데 실제로 그 태양을 기준으로 양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365일이 걸리죠. 그러나 이제 이 5일의 그 편차, 그거를 빼고 360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1년이 360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가 1도씩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죠. 1년이 12달이니까 이게 24절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개의 절기가 들어있는 거죠. 두 개의 한 달에 두 개의 절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우주에서 그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그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태양을 공전할 때요. 이 태양과 고도각이 똑같아지는 시점이 춘분이거나 추분인데요. 우리는 계절이 봄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거기를 0도, 즉 이꼴 360도 00이라고 잡는 거죠. 이 부분을요. 그래서 하지까지 가게 되면 90도가 돼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 둘 해갖고 여기가 그 춘분점이 0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30도, 즉 30일, 그 다음에 60일, 60도, 그리고 여기에 90도에 위치하게 되면 환경 90도, 즉 90일이 되게 되면 하지가 되는 거죠. 또 두 달을 진행해서 여기에 또 90 다음에 120일, 120도겠죠. 그리고 또 150일 가게 돼 갖고 여기에 춘분에 도달하게 되면 180도, 180일이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180도에서 200 또 10도가 될 거고요. 210일이 되고 또 240일이 되겠죠. 240도. 그러고 나서 270도에 도착하게 되면 이것이 동지라는 얘기죠. 이렇게 30도씩 자르는 것, 즉 한 달씩 자르는 것이 바로 이 그 12절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절기 안에는 두 개,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 안에는 두 개의 절기가 있게 되는데 우선 30일씩을 자르게 되면 이것이 12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3번을 보죠. 이 한 달 30일을 15일씩 잘라서 앞에를 절, 그 다음에 뒤에를 기로 나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12절기, 그러니까 달에 처음에 들어오는 날짜를 12절기라 하고, 그 다음에 보름 뒤에 15일 뒤에 들어오는 것은 12중기라 칭합니다. 그래서 이를 합해서 절기와 중기를 합해서 24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월초에 들어오는 이 절기를 사용합니다. 중기는요, 이 육임과 같은 다른 학문에서는 또 중기를 사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인월에 인월이죠. 인월에는 입춘과 경칩이 들어있어요. 입춘 경칩. 그런데 이 사주학에서는 입춘날이 돼야 바로 인월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입춘날이.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달이 바뀌는 것은 음력 1월 1일이거나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날이 돼야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입춘날이 돼야 그것이 인월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절기에 월초에 들어오는 절기에 달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절기력의 사주에서 사용하는 사주 명령에서 사용하는 절기력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요, 절기는 한 달 중 월 초에 해당이 되고 중기는 이 절기가 들어온 다음 15일 뒤에 월 중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기가 아닌 절기의 달이 바뀐다. 그래서 절기의 인월, 절기의 묘월, 절기가 바뀌면 진월, 또 절기가 바뀌면 사월, 이런 식으로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이렇게 바뀌는 기준점이 바로 절기가 들어오는 날짜예요. 그것을 시간까지 계산하거든요. 그것을 절입 시간이라고 그래요. 절이 들어오는 시간. 그래서 절기가 바뀌는 날 바로 달이 바뀐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24절기와 70이후라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70이후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사주 명리학에서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절기와 중기는 각각 15일씩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두 개의 절기와 중기 해갖고 두 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후라는 것은 보다 세밀하게 기온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절기를 3으로 나눈 5일씩을 일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에 3개의 후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달에는 6개의 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년이면 12달이 되니까 12 곱하기 6 해갖고 72후가 된다 이런 건데요. 이 후는 사주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5장 3절에서는요, 그 24절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상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제일 좌측에 표가 있죠.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죠. 1년이 사계절이죠. 그래서 화면에는 지금 춘하만이 있지만 춘하추동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계절에는 3개의 달이 있습니다. 3개월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의 달에는 하나의 절기와 하나의 중기에서 2개의 절, 그 다음에 기가 들어있죠. 이렇게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환경, 태양 구도가 있는데요. 이 환경은 그 우측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지구가 황도상이죠. 태양을 공전할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이제 계산한 건데요. 원이 360도죠. 그래서 이 0도, 봄이 시작이 되는 부분을 0도로 정한 겁니다. 즉, 지구가 태양과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시간을, 이 시간을 춘분점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0도로 정해서 계속 이제 지구와 공전하면서 이렇게 그 계절이 진행이 되는데요.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이 360도니까 대략 30도씩 진행을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예, 이렇게 계산한 것이 이제 황도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 태양의 높이를 바라봤을 때 그 태양의 고도각을 측정한 것이 바로 춘분점일제 52.5도이더라라는 거죠. 예,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우측에는요, 각 절기의 특징이나 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놨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우리 그 역술에서 특히 명리학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몇몇 가지의 이 절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요. 우선은 이 계절이 이제 중요한 것보다는요, 이제 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건. 그래서 이 역술을 모르는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이 명리학은 음력을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주는 바로 이 절기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력 1월, 음력 2월 혹은 양력 2월, 양력 3월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표현을 월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때로는 절기를 기준으로 입춘월, 경치월, 청명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음력, 양력 표기보다는 이 월건을 위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전 상담을 하다가 보면요. 일반인들이 뭐 인월인지 묘월인지 이런 거 잘 모르고요. 또 입춘월인지 청명월인지 몰라요. 그래서 편의상 상담시 편의상 양력으로 말을 하거나 혹은 음력으로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 학도들은 당연히 월권으로 표기를 해야죠. 자, 입춘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입춘에서 이 그 명리학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그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입춘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자죠. 이제 봄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에서 봄의 시작이라고 적어놨죠. 각 계절은요. 지금 여기에 춘하만 되어 있지만 사립이 있습니다. 사립.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면 입하. 그리고 또 가을이 시작되면 입추. 겨울이 시작되면 입동이죠. 그래서 계절의 첫 번째 절기는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 입하, 그 다음에 입추, 입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춘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입춘일이 되게 되면 월건이 인월로 당연히 바뀌고요. 그 다음에 경치월이 되면 월건이 당연히 묘월로 또 청명일이 되면 이 월건이 진월로 바뀌죠. 이렇게요. 인월, 묘월, 진월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이 절입 시간, 절입이 보통 절입 날짜와 시간이 입추는요.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월 3일에서 2월 5일경 사이에 보통 들어와요. 2월 3일에서 2월 5일경 이렇게 그 양력으로 그렇습니다. 양력으로 여기에 적어놓은 것들이 전부 다 양력이에요. 그 양력으로 대략 이 환경 315도에 위치해 있고 태양의 고도각이 대략 40.75도 일대. 이제 태양의 고도각도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특히 이제 환경 315도 일대가 양력으로 보통 2월 3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연도마다 달라지만 보통 들어옵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절입 시간이라고 해요. 절기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발표를 합니다. 즉 315도에 정확히 위치해 있을 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냐까지 계산을 해서 나라에서 발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연도가 올해 그 2016년도 거 그 만세력을 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2016년 그 다음에 2월 4일 그냥 그 뭐 17시에 예를 들어서 이 절입이 되었다. 즉 절입 시간이 이렇게 시간까지 나왔다라고 쳐요. 그럴 때 이 시간 이전이라면 즉 2월 4일 날 날짜는 같아도 여기에 날짜는 같아도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7시라고 그랬는데 16시 만약에 뭐 50 한 7분 정도 됐다. 이렇게 시간이 안 됐다면 이거는요. 아직까지 사주상은 2016년인 병신년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2015년인 을미년입니다. 그리고 월도 인월이 안 됐으니까 2010년도에 축월이 되는 거예요. 축월. 그런데 요 시간이 딱 넘었어요. 딱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병신년이 되겠죠. 병신년에 그 다음에 월권도 인월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춘 때는 연도도 바뀌고 연도 그래서 을미년이냐 병신년이냐 하는 식으로 연도도 바뀌고 월도 인월이냐 아직까지 묘월이냐 그것을 어디서 기준을 잡아서 결정을 진다고 그랬죠. 이 날짜와 절입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이 절입 시간은 만세력에 다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요. 특징은 입춘, 사립이죠. 사립, 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경칩은
보통 그 3월 5일에서 빠를 때는 3월 4일 날 들어오는 연도도 있던 것 같아요. 3월 5, 6일, 7일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개구리가 이제 그 잠에서 깨었다. 그래서 봄에 기지개가 다 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입춘을 기준으로 45일이 이제 여기까지가 45일이죠. 한 달,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 이제 한 달이고 이제 45일이 지나면 춘분점이죠. 자, 이때가 바로 그 영도상인 춘분점. 딱그 지구의 공전궤도가 태양과 수평선상에 있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월이 이제 청명월이에요. 그 날씨가 맑아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파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여름이 시작된 거죠. 사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5월 5일에서 4, 5, 6 이렇게 그 여기에 적어놓은 날짜에 앞뒤로 하루 정도씩을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 4, 5, 6일 경쯤 이렇게 그리고 망정도 6월 5, 6, 7일 경쯤 그리고 소서 이제 소서는 더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보통 양력으로 6월 말쯤에 장마가 시작이 되죠. 6월 말쯤 그래서 7월 초쯤에 장마가 보통 끝나고요. 그래서 이때가 장마가 끝날 무렵이에요. 소서 때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 각 월마다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것은 무엇 기준입니까? 절기 기준이죠. 그래서 입춘일을 기준으로 인월이 시작이 되고요. 경칩일을 기준으로 묘월, 청명일을 기준으로 진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육인 같은 이런 학문에서는요 오히려 중기를 쓰죠. 중기의 월건들을 바꾸죠. 근데 명리학에서는 중기가 아니라 절기를 기준으로 월건이 바뀐다. 그리고 인월만큼 뭐라 그랬죠? 월건도 바뀌지만 그 다음에 연도도 새해가 시작이 된다. 자, 명리학에서는요 이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그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추동입니다. 추동, 가을, 겨울이요. 입추입니다. 또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입추, 가을이 들어섰죠. 대략 양력으로는 그 8월 한 그 7, 8, 9일 정도에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요, 8월 이 7, 8, 9일 한창 이제 휴가 갈 때죠. 가장 더울 때인데 벌써 천기에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이 땅의 기운을 포함한 기운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은 이미 가을로 들어섰다라는 거죠. 체감적으로는 입추가 이게 한여름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 일반인들은 잘 그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틀리죠. 하늘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땅이 따르기 때문에 이때 이미 8월 초순쯤에 입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은 가을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 8월 말쯤이 되게 되면요, 이제 처서가 들어오는데요. 이 처서, 모기 잎도 삐뚤어진다라는 처서죠. 그래서 일교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름이 이제 한창 묻었던 여름이 8월 한 20일 경쯤 말복이 오나요?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처서가 바로 따라 들어오면서 이 일교차가 커지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건이 6월로 바뀌게 되면 백로죠. 보통 그 9월 한 7, 8, 9일 정도에 많이 들어와요. 어쩌다가 10일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7, 8, 9일. 봄의 절기가 보통은 양력 3, 4, 5일에 들어오고 여름절기는 보통 그 4, 5, 6일 정도 그리고 가을절기는 7, 8, 9일 정도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죠. 양력을 기준했을 때요. 그래서 백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이슬은 일교차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이슬이요. 그래서 이슬이 발생이 되는 시점이 백로입니다. 백로요. 자, 그리고 이제 한로가 되게 되면 똑같은 이슬로자예요. 여기 위에는 백로였는데 한로 찬이슬이죠. 그래서 이 그 이슬이 점점 차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이 달 중에 상강해갖고 서리상자예요. 그래서 서리가 이제 발생이 되죠. 이슬이 얼면 설이죠. 그래서 이 수월에 한로 이슬이
차가워지고 이슬이 어는 계절이 됩니다. 이것이 지나게 되면 월권이 해월로 바뀌면서 이제 입동이 들어오죠. 입동. 예, 그래서 겨울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월이 대설, 큰 눈이 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눈이 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갖고 대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죠. 이 우측 그림에서 보게 되면 춘분과 추분이 태양의 수편 선상에 놓이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춘분점, 추분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춘분을 기준으로는 낮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추분 이후로는요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그리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바로 동지가 이 대설월인 해월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월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춥다는 소환취가 오는 거죠. 그래서 추운 시절, 그래서 소환대한. 그래서 양력으로 보게 되면 이 12월보다는 오히려 이 12월보다는 1월이 훨씬 춥죠. 그래서 여기에 소한, 대한이 전부 추월에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절기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절기에 대한 기초 지식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리학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인월에는 연도 바뀌고 월도 바뀌고 그 다음에 각 절입일, 이 중기가 아닌 절기의 월건들이 바뀐다라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